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고려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자금이 좀 한정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수익성을 내야 한다면 투톱보다는 좀 더 작은 테마단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톱보다는 소부장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주도주보다는 테마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익 플레이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야 수익성 방어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1등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물어보고 외국인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게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면은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 기관의 어떤 흐름에 따라 우리는 동조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중성주 매매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형주 매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마찬가지고 지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파생 쪽에서 충분히 손실난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존도 하고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좀 넓다라고 말씀드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들 흐르면서 봤을 때 뭐 중소형주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글쎄요 그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이슈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 이전에 한번 작년 11월 달로 가보자고요. 작년 11월 달에 아시다시피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도 그 흐름을 현재 저는 따라가고 있다고 봐요.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하자면은 작년 12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반도체가 갔거든요. 삼성전자 하이스, 물론 하이스가 가긴 했지만은 반도체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이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5월 달, 6월 달 볼게요. 화장품, 음식료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주라 보기는 힘들죠? 중형주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7월 달 하반기로 넘어와서 제가 맛집까지 표현했었잖아요. 제약바이오. 나왔을 때, 예,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죄송하지만 이것도 뭐 시가총액 상위 어떤 대형주라 보기는 사실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총이 많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제약주가 뭐 코스피를 이끈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방금 올해 강했던 섹터들 쭉 이렇게 나열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자동차가 됐던 뭐 2차 전지가 됐던 IT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이슈 테마적인 어떤 중소형주 장세를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돼 왔었는데 환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큰 섹터보다는 좀 중소형단 그리고 테마단으로 이미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치솟으면서 그 강세가 좀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톱을 좀 살펴보니까 오늘 흐름 봤을 땐 삼성전자는 지금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강보합에서 흘러갑니다. 삼전은 어쨌든 53,000원 요 수준에서 하단에서 어느 정도 방어는 좀 계속 지지가 좀 돼주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16만 원, 17만 원 선은 계속 지켜주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뭐 변화가 크게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서 당분간 이 투톱에 대한 전략을 좀 보자면 아래에서 이제 박스 하단에서 사고 위에서 좀 파는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바닥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어쨌든 하이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중심이었던 HBM 시장 그리고 AI 가속기 시장이 있었다라면은 이게 또 올해 하반기에 또 브로드컴이 또 새롭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AI 가속기였던 독점적인 지위가 약간은
브로드컴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는 어떤 이 기업의 LG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HBM의 어떤 공급이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이었다라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HBM 쪽에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지위가 조금은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독점이라기보다는 과점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이 조금씩은 이제 깨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삼성전자 조금씩 기회가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디램 쪽의 어떤 수율만 올려주고 그리고 이 디램의 어떤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의 기반이 된 HBM의 어떤 성능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올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기대는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납품처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도 브롬드컴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브롬드컴의 LG의 어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삼성전자가 조금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조금 외국인의 매도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또 브로드컴이 또 대규모의 어떤 공급을 요청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내 어떤 HBM 매출이 이제는 앞으로 50%를 넘어서 60%, 70%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브로드컴이라는 변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전체 디램 매출의 50%를 HBM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브로드컴까지 잡게 되면서 거기에 매출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50%가 아니라 60, 70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수익성에서 4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안 좋게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브로드컴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 HBM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실적 가이던스 다시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이제 20만 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7월 달부터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아이템 같이 하락했다 말씀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SK하이닉스가 최고가가 24만 8천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브로드컴 이슈가 반영되게 되면서 매출이한지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희망회를 한번 돌려보자면은 25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